안녕하십니까? 네,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데이죠. 물류데이입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오늘 날씨를 얘기해 주셨군요. 겨울비 맞는 것 같은 전 추운데요. 봄비예요. 봄이죠. 뭐 벌써 12월만 가면 탁 하고서 갑자기 새년이 온다라고 하면 겨울이 잊혀지잖아요. 일반적인 인식의 차이인 건데, 그래서 항상 이맘때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겨울 상품이 지금까지는 이제 신상품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할인이 막 들어가죠. 안 팔린 거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12월 31일이 딱 지나자마자 갑자기 겨울 시즌 오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할인되는 약간 모습을 보이죠. 올해 너무 따뜻해서 이게 지금 겨울인가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봄비라는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최근에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면 처음 인사가 업계 사람이죠. 업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처음 인사가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유명해졌나 봅니다. 맨날 영상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만나뵙게 돼요. 뭐 영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장님들도 뭐 길 가다가 혹시나 저를 마주치시면 악수라도 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합정과 홍대 그리고 인천 검단에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만나면 그냥 아는 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물류데이인데, 물류데이 하기 앞서서 최근에 이제 저도 24년 먹거리가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24년에는 23년과 동일하게 했을 때 동일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12월에는 저는 매출을 막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을 일단 주고요. 그리고 그걸 좀 주고, 그리고 나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돈 벌었으니까 굳이 12월까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24년에는 뭐부터 해야 내가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24년 먹거리는 뭘까를 고민해보다가 23년의 마켓이나 아니면 정책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저는 4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분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 저는 행사라고 봐요. 굉장히 많은 마켓들이 달달이 매달 행사를 진행하고, 그 행사의 기준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물류를 상쇄시키는 약간 이런 역할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싸게, 좀 더 좋은 혜택, 막 이런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보고, 두 번째가 이제 물류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딱히 표현할 거는 사실상 없는데, 이거는 뭐 행사 플러스 물류겠죠.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해외 마켓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개가 중복되니까 이제 해외 뭐 확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4년에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꾸준한 이제 행사 참여. 오늘도 봤더니 팝업 창이 떴습니다. 팝업이 하나 떴죠. 뭐가 떴냐면 이제 그 1월 1일부터 하는 1월 행사가 이제 벌써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마켓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켓이 이제 월별 행사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브랜드 행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를 태우는 행사, 그리고 이제 브랜드 플러스 물류 행사,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대다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4분기에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냐라고 할 때 아니죠. 그 여름 때부터 좀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여름 때부터 쭉 시작이 됐는데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 마켓이 저런 식으로 뭔가 행사를 꾸리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거고, 또는입니다. 이게 슬래시가 또는 물류, 그리고 이걸 합쳐서 하는 사람들을 좀 우대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가 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를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냐인데, 이게 여기 뭐가 직매랑 그 다음에 포필이라 부르나요? 풀필먼트를? 4PL 뭐 이렇게 부르는 형태의 이제 물류의 확장
있는 거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이걸 포기하죠. 마켓들이 포기합니다. 왜냐면 네, 직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좀 안 됐던 사업의 어떤 구도이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를 빼고는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메이저 브랜드 빼고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4PL이라고 부르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풀필먼트 서비스. 지금 오늘 할 스마일 배송 관련한 내용이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거고, 요거는 이제 전 시간에 우리 또 힐링님이 질문해 주셨었나요? 그 뭐 알리바바인가 거기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그거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한 것들은 뭐 어느 정도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답변으로 전 라이브를 12월 첫 주차 거 라이브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사실상 큰 이슈가 없다라고 봤을 때 요거인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있었던 해외 물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들도 사입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랑 비슷한 포지션을 갖는 건데 원가로 들어온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네이버에 뭐 인입이 돼서 가격 비교로 같이 표현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원가로? 근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나라의 진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검색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쇼핑의 어떤 환경이 로직 자체가 외국과 완전 많이 다르다. 그래서 뭐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못하면 내 매출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정형화 시켜드리면, 행사가 보통은 마켓이 메이저 마켓 이런 거, 판매 메이저 마켓을 뽑아봐야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은 4주잖아요. 하면 한 주에 1개 뭐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만, 이게 뭐 슈퍼딜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의 행사를 일주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2주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에서 4개도 아니야. 거의 한 2개 마켓 정도만 이제 행사로 돌릴 줄 아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거를 받을 때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잖아요. 팝업창이 뜨고 신청하면 그냥 행사 참여 이렇게 되는 경우인 건데, 어느 특정적인 곳들은 물류를 태운 쪽만 또 우대해서 선정해 갖고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1번, 2번이 이렇게 합쳐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비싸도 사는 소비자라고 할게요. 뭐 종족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소비자가 많이 생겨났다. 그리고 나는 비싼 게 싫어서 할인 쿠폰 많이 받아서 사는 소비자가 또 많아졌다. 많이 생겨났다. 이게 결국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마켓, 그리고 거기에서 쿠폰을 발행하는 마켓, 주기적으로 행사 참여를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마켓, 요런데, 그리고 그 중에서 물류를 좀 태워 놓으면 조금 더 효과적인, 조금 더 뭐랄까요, 경쟁 구도 안에서 더 좋은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켓, 요 정도를 이제 책정을 해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를 못하면 사실상 24년에 방향성을 잡으신다라고 했을 때 초반 매출부터 많이 흔들리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런 마켓이 어디인가를 빨리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마켓들 위주로 중심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물류 얘기해야 되니까, 물류를 넣을 때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많아요. 사장님들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물류를 넣을 때 첫 번째로 고민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해보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우리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물류를 넣기 전에, 혹은 내가 넣었다라고 상상했을 때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고민들이 좀 있으실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최근에 저도 물류를 밀어 넣으면서 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상품은 이랬어야 된다, 이 상품은 저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뭐가 있을까요? 딜레이가 있어서 채팅이 좀 느린 거죠? 안 치시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물류를 넣을 때 고민하는 거 느끼죠? 뭐 안 넣은 상태여도 상관없어요. 고민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살짝 얘기를 해보시죠. 누군가 스타트를 끊어야 됩니까? 메모장 안 보여드린 거예요. 네, 지금 안 보이죠? 당연히 제가 채팅을 쳐서 답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사장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의견이 괜찮습니다.
쥐두새도 모르게 들어와서 원래 있었던 사람인 척 하시면 됩니다. 물류를 넣을 때 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 이게 고민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체화되지 않을까? 에릭님이 체화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그대로 그 물류에 남아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죠? 그 얘기시죠? 재고죠? 네. 거의 다 재고? 재고. 물류비를 더 써야 한다는 점. 그렇죠. 추가적인 증액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 하는 점. 그래, 그렇죠. 그죠? 지금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재고가 가장 큰 문제였군요. 네. 그럼 재고 조금만 넣으시면 되잖아요. 재고 결국 판매량이죠. 그 회전율이라는 표현을 좀 쓸 거고. 네. 또 뭐가 있을까? 보관비가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면 추가적인 금액에 대한 부담,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모장 한번 켜갖고 지금 말씀하신 거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플랫폼을 확장, 판매 채널이라고 하긴 뭐하고 플랫폼이죠. 판매 형태를 조금 확장시키는 거니까 플랫폼을 확장할 때에 이제 고민이 지금 데이터 분석이라는 굉장히 고급진 말을 우리 희영님께서 해주셨는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뭐야 얼마나 팔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금액을 책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동안 이렇게 그대로 있어 버리면은 추가적인 이제 부담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금액 가중 이런 게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부담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플랫폼을 확장하거나 그다음에 채널을 확장할 때 내 상품이 안 팔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거 이제 광고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죠. 요즘에 한글을 이렇게 못 치지. 광고할 때 뭐 이럴 때예요. 전부 다 똑같아요. 당연히 두려움은 생기기 마련이죠. 그죠?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인데 내 상품이 안 팔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뭘 못해요? 광고도 못하고 채널 확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도 이용을 못한다. 이 결론이잖아요. 그죠? 이거 결론이야. 그럼 그 상품은 왜 가져왔어? 상품은 왜 가져온 거야? 이렇게 상품은 왜 가져왔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이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상품을 이제 런칭을 시켜갖고 우리가 최초의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책정을 하잖아요. 가격 책정.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르쳐 드린 어떤 기준으로 해도 수수료가 가장 높게 책정된 사이트를 기준으로 판매가를 형성해라. 최초의 기준으로 판매가를 형성해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죠. 왜냐면 가격이 낮게 수수료가 책정된 곳에서 판매가를 설정을 해버리면 마켓을 확장하고 하고 이렇게 넓혀갈 때 큰 높게 책정된 수수료의 사이트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데 판매량을 보니까 뭐야 종합몰에서 가장 많이 팔리네?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항상 말하지만 사이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판매량을 보고 판매량 이거를 뭘로 구매 숫자랑 그다음에 후기량이죠. 그죠? 요거 두 개를 좀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맞게끔 그 채널에 맞게끔 먼저 가격을 책정해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근데 지금은 또 어떤 생각까지 좀 하셔야 되냐면 사실상 수수료를 25% 30%로 넘어가는 이런 사이트에다가 내가 뭔가 넣고서 판매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어울리는 판매 방식은 아니죠. 그죠? 아닌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수수료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기준으로 생각해볼까라고 한다면 제일 높은 수수료가 뭐 얘기 안 해도 뭐 이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요번에 물류나 이런 데들이 입점을 해보니까 평균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특이하죠, 그죠? 이거 직매 개념이니까 이거 뺀다 그랬어요. 직매 개념 빼고 풀필먼트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가져간다는 표현도 좀 이상한데, 이용료를 얼만큼 내느냐를 책정을 해봤더니 보통 11%에서 12%더라고요.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러면 이 안에 뭐뭐가 포함됐냐를 쭉 보니까 작업비, 그죠? 그 재포장하거나 합포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력도 들어가지만 박스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전에 물류비가 먼저 보내는 거, 화물비라고 하죠. 화물비가 먼저 들어가요. 화물비 또는 택배,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업비가 들어가고, 보관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따로 사실상 들어가는 게 많이 없어요. 크게 큼직큼직하게 나누면.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봤냐면, 화물비, 예를 들어 제가 창고가 충남 부여거든요. 부여에서 곤지암 터널로 이동하는데 한 2시간 정도가 걸려요. 네, 제가 5톤 차량을 씁니다. 5톤 차량을 쓰면은 거기에 제가 한 400개 정도의 상품을 실을 수 있어요. 400개. 되게 큰 상품이에요. 그러면 화물 비용이 얼마냐면, 이것도 웃겨. 팔레트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인간이 넣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팔레트는 대기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인간이 넣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25만 원에서 대충 얼마 생각하시냐면 4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돼요. 저 정도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수량이 몇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수량으로 나누면 한 개 단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서 내리는 비용. 근데 보통 스마일 배송은 10박스 기준, 뭐 20박스 기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큰 차량으로 이동할 일은 보통은 없으실 거고, 보통 1톤 차량으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보다 금액이 더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리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따로 뭐 그렇게 막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작업비는 보통 개당 단가가 1,20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관료 같은 경우에 팔레트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보관료 팔레트 단위로 들어가는데 25,000원에서 한 개 팔레트요, 3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단가를 보니까 25,000원짜리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3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량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몇 팔레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이 가중되겠지. 그러면 곱하기 사용 팔레트, 팔레트, 그리고 요거를, 네, 수학 잘 못하는데, 문과입니다. 이게 수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나오는 한 개 단가,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송할 때 들어가는 그 배송비, 요렇게 들어가고, 나중에 뭐 반출, 반품, 교환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버려야죠. 그죠? 지금은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요렇게 이제 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 자체의 합산이 결국에는 11에서 한 12%의 수수료라고, 이용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스마일 배송이 이거를 몇 프로를 받냐면 8%를 받습니다. 스마일 배송. 평균 8%죠. 7에서 8%죠. 7에서 8%. 이게 제가 시장가로 따져봤더니 물론 이 비용이 계산이 안 되어 있죠. 저 퍼센테이지에. 그래서 그 비용까지 만약에 쑥 넣는다라고 했을 때 스마일 배송 역시 제가 봤을 때는 11에서 12%, 이게 약 3%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에서 12 정도의 그 이용료가 거의 대부분 요즘에 정형화된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내가 물류로 써봤는데 이거보다 더 나와. 뭐 아예 안 팔려갖고 회전율 안 돌아가는 거 말고요. 뭐라 그래, 안 팔려서 2개월, 3개월씩 막 묶여갖고 막 그렇게 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보관료는 월인가요, 일인가요? 요 보관료요? 월 단위 3만 원이죠. 월. 거의 대부분이 월입니다.
한 팔레트. 그래서 제가 제 거 기준으로 견적받은 게 제가 27팔레트 보관이거든요. 한 달 27팔레트면은 3만원 곱하기 27 해볼까요? 어딨어 계산기. 3만원 곱하기 27팔레트 하면 81만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400개를 나누면 정확하게 390개거든요 390개를 나누면 2076원. 이걸 400개로 나누면 81만원 나누기 400개로 하면 2025원이 이렇게 나와요. 예. 요 정도 금액.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한 개를 한 달 동안 보관하는 비용이 저는 이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용 저 비용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 배송비가 뭐 플러스 5,500원이었고 플러스 작업비가 저는 1,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거 한 개 수량 단가 저 화물 비용이요. 저거를 잠깐만 8,525원 8,525원 8,040만 원 외우세요. 8,225원 나누기 390개 플러스 8,245원 하면은 9,270원 정도가 한 개당으로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래 택배로 그냥 보낼 때 6,700원인가? 그냥 일반 3PL이요. 그걸 할 때 6,700원, 6,200원 뭐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약 한 3,000원 뭐 여기서 추가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2,000원 정도 더 붙는다라고 쳤을 때 11,000원인 거거든요. 그러면 5,000원 한 개 상품에 5,000원 정도를 더 투여를 해서 물건을 4PL로 내가 만들었을 때 이거는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메모장으로 할게요. 내 화면을 왜 돌렸냐?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들 수밖에 없지.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래서 팔아봤어요. 일반 상품으로 판매를 하면서 월에 평균 얼마나 나갔지? 자, 너무 귀엽게 썼네요. 찌는 나갔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월에 그래도 한 800개 정도가 나가는 상품이었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동일 가격에 물류를 태우면 이게 똑같이 800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지. 그러면서 소비자 심리를 보고 문의됐던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쭉 보면서 스마일배송 담당자님 들어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800개일까? 아니요, 저는 늘어난다라고 봐요. 고객이 언제 와요? 뭐 수요일, 요즘에 수요일 이후가 되면 막 수량이 막 적어져 막 이런 고민.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발생되는 어떤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뭔가 이동되는구나 이런 느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랑 동일 판매자들을 기준으로 보니까 물류를 태워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수량이 더 나오는 것 같아. 막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많이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이게 지마켓뿐만 아니라 전체 사이트에서 그렇게 왕왕거리게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고객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바뀌는 거겠죠.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변했는데 내년 24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더 바뀔 거고 이게 완전히 정착화가 된다면 물류 아니면 답 안 나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대응. 그러면 800개만 나갈까? 아니면 더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저 800개는 어느 특정 사이트 한 곳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체 수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만들면 되는 거죠. 일반 상품으로 팔아봐라. 본 후 물류를 태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금액 가중에 대한 고민은 개당 단가가 뭐 5,000원 정도 상승한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죠? 5,000원 정도 뭐 상품마다 다른 거예요. 이건 제 상품 기준으로 그냥 설명을 드린 거니까 5,000원 정도 상승한다라고 보면 부피 작은 거는 이렇게 상승 안 하죠. 부피 작은 거는 파레토 보관료가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0원 정도 상승한다라고 보면은 그냥 내 판매 가격에서 플러스 5,000원. 이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서비스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태웠을 때 경쟁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이제 했을 때 회전이 얼마나 나올까? 뭐 이미 내가 월에 판매되는 양을 그대로 적어갖고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월 회전율은 나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고는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근데 내가 800개를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죠. 월에 2번 나눠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400개씩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담이 반으로 줄어버리잖아. 네. 그러면 400개씩 내가 2번 넣겠다라고 하는 거. 판매량이 만약에 한 번 넣었는데 2주 사이에 너무 많이 나갔어. 다 나가버려. 막 보니까 재고가 스마일 배송처럼 실시간으로 재고를 엄청나게 잘 보여주는 게 어딨어.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나가는 양이 보이네? 그럼 빨리 넣어야겠죠. 그러면 원래 내가 2주 있다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한 주 땡겨갖고 빨리빨리 넣어야겠죠. 그럼 보관비에 대한 것도 세이브가 많이 되실 거고 재고 부담 없으실 거고 그럼 추가적인 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 또 빨라졌네요. 말씀드리면 내가 판매를 하면서 뭐 대용 차장님도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 지표표 만들고 데이터로 좀 정리를 해두고 내가 연간으로 해갖고 이 상품을 어느 정도 팔았는데 내가 지금 요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를 입고를 시키면 초기에 자본 부담이 크지 않게 이 정도는 내가 회전을 시킬 수 있겠구나. G마켓 특성상 보시면 그 스마일 배송 구자가 따로 있잖아요. 코너도 따로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로 해갖고 뭐 메인에서 보여주는 뭐 전문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 상품이 안 보일 수는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넣어놓고 내가 원래 하던 행위에서 뭐 이걸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연동시켜갖고 이 상품 위주로 해서 마케팅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하고 있었던 클릭 전환 객단가에 플러스 이 전문관이 생기면서 유입이나 서비스 전환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객단가야 뭐 일부 변동이 있겠지만 그래서 클릭수와 전환인데 저는 이걸 어디로 보는 거냐면 전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율이 높아지는 확률을 높여놓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되게 막 이것 때문에 감소하느냐? 아니죠. 그렇진 않죠. 전환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매출이 감소가 돼요. 그렇죠? 원래 하던 행위는 다 똑같잖아요. 광고 똑같죠? 클릭. 그리고 전환은 올라갔죠? 객단가 뭐 거의 비슷하거나 고정일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클릭수를 조금 더 올린다라는 건 이제 스마일 배송 전문관이나 전문 코너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 그리고 리스팅에서 내가 판매량이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그 4개 구자에서 이제 나와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보합이 되면서 클릭과 전환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운영의 바탕을 가지고 있다. 그럼 물류를 내가 태우려고 할 때 그렇게 큰 고민을 사실상은 안 해도 되는 게 있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뭐 갑자기 물류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류를 여기에 넣을 거야. 이러면은 되게 부담스럽겠죠. 근데 일부 내가 판매됐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100%를 넣는 게 아니라 약 50에서 한 60%? 요 정도만 딱 쪼개갖고 우선 입고를 시켜보고 동일한 판매 기술로 팔아보니까 수량이 나오네? 그럼 서비스가 내일 도착 뭐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탑재가 됐을 때 고객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당연히 내 인트로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적재가 돼야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놨을 때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판매 데이터가 없어. 그럼 좀 곤란하긴 합니다. 네. 곤란하긴 해요. 곤란합니다. 네. 먼저 일반 상품으로 좀 판매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스마일 배송 태워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탁 해갖고 물류로 넣은 다음에 행사를 계속해서 뭐 많잖아요. 요즘에 여기 이벤트 관리 막 이런 데 보면은 떠서 떴잖아요. 여기도 뜨나? 이거 테스트 아이디잖아요. 네, 떴잖아요. 데이 1 요런 거 하잖아요. 대한민국 대표 7세 함께 작성을 준비한 작심 세일이래. 이거 나 같으면 들어가. 나 이미 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 딱 태워가지고 또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이 선순환 구조는 알아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30분 동안 영업을 했으니까 네. 이제 영업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스마일 배송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옥션 아이디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시면은 승인, 반려, 뭐 이건데 거의 대부분 승인을 해주시겠죠. 자, 뭐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스큐 등록, 관리를 들어오시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스큐 등록이죠. 스큐 등록. 이렇게 스큐 등록 띡 눌러요. 뚝 누르고 나서 나오는 여기에 이제 동의합니다. 클릭하시고 확인.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13자리 바코드, 14자리 바코드 이거 넣으라고 하죠. 저는 이거 지금 여기 이제 스마일 배송 담당자님 들어와 계시니까 저 여쭤볼 게 있는데 바코드 생성 요청을 해도 되는데 그게 뭐 100원이니까 그렇게 비싼 게 아니잖아요.
해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바코드를 생성하고 싶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다가 바코드 생성기 뭐 이렇게 치면 나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거기에 뭐 코드 128이나 아니면은 뭐 EVA 뭐 어쩌고 13, 14 뭐 13자리 13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쓰잖아요. 그거를 내가 가지고서 임의로 바코드를 생성하게 되면 그 임의에서 이런 조건을 전제를 하나를 걸어볼게요. 상품 번호는 제 고유의 상품 번호잖아요. 누구한테 따로 동일한 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상품 코드를 중간에 13자리 어딘가에 넣고 앞 뒤로 이제 뭔가를 넣겠죠. 그죠? 숫자든 영어랑 숫자를 조합을 하든 그거를 넣어서 13자리를 맞춰갖고 내가 그 바코드를 생성을 하면 그거를 지금 보여지는 여기에다가 그 생성된 바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문제가 발생되나요? 사실 좀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바코드 없으신 분들이 그거를 되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100원 신청하면 되는데 이게 스마일 배송만 하면 상관은 없겠는데 그 다른 쪽 물류를 또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바코드를 생성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본인 상품에다가 바코드를 없었던 상품을 생성하고 싶어 하는 열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바코드 생성기로 해갖고 뭐 상품 코드를 중간에 섞어준 다음에 앞뒤로 번호를 작업 후 여기에다가 생성해서 입력해서 그거를 이제 바코드로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는가? 꼭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상공회의소에서 뭐 인증한 꼭 그 바코드여야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게 좀 고민이 있으실 거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뭐 지금 당장 답변 안 주시더라도 확인 후 채팅에다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류는 겹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거기에서 생성기를 만들어 갖고 바코드를 한 다음에 왜 그 폼텍 디자인 있잖아요. 폼텍 디자인 프로 9인가? 그거 그냥 폼텍 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오거든요. 여기 폼텍 아유 왜 또 들어가 여기. 이거 폼텍 이렇게 이거는 뭐 사설 뭐 업체니까 거의 다 사용하시죠. 바코드로 할 때 저희 디자인 프로 9 이거를 깔면 그 바코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바코드 번호를 넣으면 바코드가 생성돼요. 알아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용지 사가지고 전 3102 용지 쓰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출력해갖고 쓰는데 가능한지 요것 좀 지금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 바코드를 쭉 넣지만 없으시면은 바코드 생성 요청, 바코드 없음 요거 하신 다음에 요거 하고 2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뒷배경이 메모장이니까 좀 보기 싫네요. 됐죠? 그래서 메모장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메모장에 브랜드 제조사 해뒀습니다. 넣고 상품명은 이거겠죠? 파우치 15형 블랙 이렇게 넣어주고 아래 내려서 물류 카테고리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찾아야 되네요. 또 디지털 가전의 액세서리입니다. 공급 원가 요거는 그 가격이에요. 이 상품의 공급가 이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배송 중에 배송으로 인해 됐을 때 이제 보상받는 금액이거든요. 너무 과책정하지 마세요. 7,000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현재 판매 중인 URL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대로 미리 했던 걸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3단계로 이동하게 되면 저는 낱개 단위를 팩 단위 판매는 없고요. 낱개 단위를 10개를 입고시킬 거예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낱개 단위 판매고 가로가 38cm고 세로가 27cm고 그 다음에 높이는 2.5cm인데 그냥 3이라고 쓰고요. 중량은 150g 이렇게 넣는 겁니다. 가능한 최적이래요.
바로 체크가 떴죠. 이렇게 화면 잘 안 보이시나? 근데 늘리면 이게 화면 밖으로 나가버려서. 그다음에 유통기한 관리하지 않는 상품인데 유통기한 관리 상품이면 카테고리 선택했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네. 적어주시면 되겠죠. 4단계 이동을 하게 되면 낱개 단위 한 박스에 몇 개 넣을 거예요? 저 10개 넣을 거예요. 팩 단위 포장이 존재합니까? 예. 한 박스에 몇 팩 들어가요? 한 팩 들어가 있습니다. 한 팩 하나씩 이거를 뭐라고 이제 단수, 단포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단수가 맞겠죠. 예, 단수. 근데 단포는 얘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박스에 다시 담아야 되면 단포가 되는 거고, 완전히 포장으로 해서 가는 건데 스마일 배송 박스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단수가 존재하지 않죠. 무조건 단포입니다. 그래서 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입력값 확인하게 하면 박스에 한 팩에 한 개씩 10개가 들어있습니다 라는 게 이렇게 쭉 하고 떴죠. 그쵸? 그리고 나서 스큐 등록하기 누르게 되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해갖고 검색하기 누르게 되면 검색기에 이제 뜨시게 되겠죠. 이렇게 뜹니다. 저번에도 있었던 거네요. 승인 안 내주는군요. 이렇게 검색이 제 거 아니에요. 이게 테스트 아이디예요. 검수 대기가 있던 게 이제 승인이 나면 얘가 이제 입고 대기로 넘어옵니다. 입고 대기 쪽으로 이렇게 입고 대기로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입고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고 등록 관리, 입고 뭐야 희경님 쉽지 않다고요? 어느 게 쉽지가 않죠? 넘어가죠. 입고 등록 관리 넘어와서 여기 신규 입고 정보 등록을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한 개씩 해갖고 이제 10개를 넣어서 한 박스로 보내는 거잖아요. 굳이 화물로 갈 필요 없으니까 택배 입고 선택하고, 입고명은 내가 이걸 10개를 넣은 거니까 10개겠죠. 그쵸? 10개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요거 스마일 배송 입고 단자 정보로 입력인데 그냥 이게 우편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할게요. 하고 2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택배 입고는 1일 최대 20박스까지만 입고 가능합니다. 써져 있죠. 그리고 20박스 초과 입고 시에는 스마일 픽업 서비스, 밀크런 뭐 예전에 얘기하는 거. 라벨지 무상 제공은 아까 바코드 생성 요청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할게요. 바코드 생성 요청은 여기에서 넣는 게 아니라 여기요. 요 밑에 요거 세 번째 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2단계로 이동하는 건데, 위에 뭐 달아주신 거예요? 오케이. 예. 네네. 링크 주세요. 이거는 뭔 얘기 하시나 했네 갑자기. 대용 차장님이 드릴 거예요. 해서 이거 다시 택배 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얘를 선택하고, 박스가 한 박스였잖아요. 입고 수량은 1이겠죠. 1.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이렇게 다시 쭉 내리면 스큐 선택 완료가 됐을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체크하시고 입고 수량 1, 여기에 이제 택배사 넣게 되어 있잖아요. 택배로 보내는 거니까. CJ로 보낼 거니까 하고, 미리 송장 출력해 두신 다음에 송장 번호 요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거 신청하실 거잖아요. 그죠? 유료 신청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서 3단계 이동입니다. 달력에서 이제 날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선택.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입고 가능한 날짜를 뭐 수요일날 나는 오후에 입고를 하겠다, 입고 가능 떠 있으니까 등록 요청하기 누르게 되면 뜨죠. 박스 상단 및 택배 박스 안에 입고증 필수 부착 및 동봉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소지에 입고구역 정보를 기재해서 예시 동탄 메가센터 3층 입고 예정일 D-3 이내 입고 상품을 발송해 주셔야 돼요. 수요일이니까 월요일날 발송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일 최대 20박스 스마일 픽업 서비스 아닌 지역은 40박스를 초과할 경우 센터 입고가 불가능하다. 택배는 아까 10박스였죠? 그죠? 20박스였나? 그죠? 20박스요. 네. 입고 박스에 2개 이상 스큐가 혼적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분명히 여기에다가 15형 블랙을 10개를 넣겠습니다 라고 스큐를 만들어 놓고 보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블랙 5개, 그레이 5개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 이렇게 등록하고 얘를 스큐를 얘를 또 하나를 등록했어요. 근데 보낼 때는 한 박스에다가 20개를 그냥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해갖고 송장 하나에 보내버리고 혼적 안 된다는 거죠. 스큐는 무조건 하나에 한 박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물류는 이게 다 동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다 인지가 되셨으면 얘 끄시고 바로 뭐 하시냐면은 입고증 인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냥 반짝반짝 하잖아요. 입고증 출력을 하셔가지고 동봉하고 밖에 붙이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셔서 택배를 보내주시면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뭐 화물 입고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화물 예약도 별도로 하셔야겠지만 이렇게 넘어갈 이제 스큐 검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또 1이잖아요. 그죠? 넘어와서 선택 완료하고 여기에 바코드 부착 서비스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3단계로 이동을 하게 된 다음에 또 달력을 선택할게요. 뭐라고 뜨는지 또 보셔야 되니까 입고 등록 요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센터로 입고 시 팔레트에 적자하여 입고하거나 직접 팔레트 작업 진행해야 됩니다. 입고 정보에 입력한 입고일 시 근데 아까 위탁하기로 했으니까 오전 오후 시간을 좀 보셔라 라고 하는 거죠.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렇게 쭉 적혀 있으니까 이 내용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보여지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화물로 보내시는 분들은 막 직접 내려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많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스마일 픽업을 쓰시는 게 맞고 스마일 픽업 그거를 신청을 하시는 게 맞고 그거를 신청하기 전에 이제 팔레트를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한데 그냥 네이버에 아주 팔레트 검색하시면 서울 팔레트나 검색하시면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 신청을 하면 사장님네 있는 창고까지 팔레트를 보내주죠. 그쵸? 그러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팔레트 추적 번호를 넣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그 아까 택배에서는 그 입고증을 출력을 해가지고 밖에 붙이고 안에 동봉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이제 화물이나 이런 쪽은 기사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네, 드려야 돼요. 두 장을 다 드려서 그 들어갈 때 아마 내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부를 인쇄하셔가지고 이제 기사님한테 드려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입고까지 하면은 여기가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상품 등록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상품 등록 변경에 상품 등록에 들어오시게 되면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스마일 배송이죠. 스마일 배송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나는 기존 상품을 바꾸고 싶다. 뭐 스마일 배송으로 그러면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스마일 배송으로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스마일 배송으로 갔다가 일반 상품으로 못 옵니다. 네, 못 와요. 네, 그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스마일 배송 이렇게 바꿔주시고 카테고리 정하시고 내리시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 이게 있는 거야. 일반적인 상품 등록과 동일한데 여기에 스큐 매핑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미 스큐를 등록하면서 뭘 알고 있냐면요. 여기 스큐 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복사하고 나서 쟤는 승인이 안 난 걸 안 보이려나요? 여기에서 검색 버튼을 넣고 누르게 되면 나오네요.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해당 스큐를 선택해서 매핑을 해주는 작업은 한번 필요하다. 네, 요거까지만 하면 사실상 어려운 게 없어요. 노출 정보가도 똑같아요. 네. 추가 정보가도 똑같죠. 그 다음에 고객 혜택 광고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드릴 게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바꿔서 할 거냐 신규로 등록할 거냐 그리고 단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내가 이거를 스마일 배송으로 기존에 팔던 상품을 수정을 눌러서 스마일 배송으로 변경을 하면 이걸 다시 일반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건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신규로 등록을 할지 기존 상품으로 운영을 할지 고민이 해결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마일 배송을 태울 거다라고 하면은 수정을 눌러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가 동탄밖에 없나요? 웬만한 뭐라 그럴까요?
3P라고 하거든요. 일반 상품들을. 그런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네, 동탄으로 간다라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동탄으로 간대요. 다른 쪽으로는 안 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일 픽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부가 서비스군요. 감사합니다. 뭐 무슨 말이죠? 네. 스마일 픽업을 여쭤보셨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스큐 등록하고 그다음에 입고 정보 등록하고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죠. 내가 스큐를 등록한 다음에 이게 승인이 나면 바로 입고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입고 대기로 넘어가면 입고로 가서 내가 입고가 완료가 됐을 때 이제 상품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품 등록을 할 때 스큐를 처음에 등록한 걸 매핑을 해줘야 된다. 요 정도. 네, 요 정도.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스킬이나 이런 건 뭐 그룹을 형성한다던가,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을 메인으로 해서 광고를 설정해 준다던가, 뭐 요 정도의 뭐 자른한 뭐 스킬일 것 같고요. 스큐 재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여기잖아요. 여기 재고 현황. 스큐 재고 현황 보면 여기 다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대용 차장님이랑 저랑 처음 하면서 헷갈렸던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정상 재고가 있는데 빠졌어. 분명히 합계도 빠졌어요. 판매 가능 숫자가 빠져서 우리나라 뭐 60개를 입고를 시켰다라면 이게 막 57개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누적 입출고 현황에 들어오면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빠지는 거. 여기 누적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숫자. 그래서 실시간 재고 현황 그냥 실제 진짜 재고만 보는 거. 그래서 내가 언제 입고를 상품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수량이 빠지는 속도를 보니까 이게 언제쯤 쇼트가 나겠구나. 그러면 평균 내가 입고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이때쯤에는 입고를 시작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 네. 이미 스큐가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고 등록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죠? 어렵지가 않아요. 네, 오늘은 그 서두에 한 30분을 어차피 제가 10월부터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왔는데 10월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11월은 엑셀로 할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렸고 대량 등록 같은 거. 그리고 12월은 이제 내년 준비하셔야 되니까 고민하고 있으실 만한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플랫폼을 확장하거나 물류를 좀 뭐 이렇게 태우거나 이런 것들, 뭐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결정할 때 나는 어떤 것들이 고민인데 그러면 그 고민을 해소를 하려면 뭐부터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느라 한 30분 소요를 했고요. 그 이후에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네, 넘어갔습니다. 자, 스마일 배송 담당자님이 답변을 좀 달아주셨네요. 네, 넘겨서 같이 보죠. 채팅창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뒤를 백지로 만들어서 보면 편하겠죠. 자, 됐다. 바코드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니 이미 생성한 바코드는 ESN 플러스 등록 시 오류가 날 수 있다. 네. 다만 문의 주신 것처럼 자체 생성하신 바코드가 가능할 수도 있다.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코드가 13자리 또는 14자리가 아닌 경우를 선택하시고 생성하신 바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시고 불가 에러 팝이 뜨면 안 될 것인데 넘어가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산 스캔 여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최소 자체 생성 바코드가 넘어가지는 경우 문의 게시판에 스캔 확인 여부를 하트 때문에 안 보여. 고마워요 신혜스님. 문의 게시판에 스캔 확인 여부를 남겨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답변 드립니다. 네, 괜찮네요. 뭐 이런 방식이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대용 차장님이 그 얘기해주신 바코드 생성해갖고 그 받으시는 거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ESN 플러스 접속하셔서 우측 상담 문의 상담 채팅 상담에 스마일 배송 문의하기에 스마일 배송 문의 창구에
ESM 그 문의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거기에 스마일 배송 센터 운영 바코드 출력 서비스 신청해서 라벨지를 신청하시래요. 그러면 그게 쭉 하고 온다는 얘기죠, 그쵸? 네, 오케이. 요게 온다라고 하면 제가 또 오늘 오전에 우리 물류 사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한테 바코드를 한 면에 다 인쇄해서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수키별로 해서 한 면에 A4지 기준으로 쭉 해서 달래. 왜 그래요? 나 천장 인쇄하게요. 이래서 천장이요? 왜요? 저 그렇게 많이 안 보낼 건데? 그랬더니 아니 미리 해놓게요. 그 천장 기준이래요. 근데 얼마 안 해요. 진짜 얼마 안 해. 얼마 안 해. 그래서 그거를 라벨 신청을 하신 다음에 그걸 그냥 천장 인쇄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네. 쭉 인쇄하셔갖고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럼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되겠죠. 5만 원 안에 끝납니다. 네. 그러면 스마일 배송 담당자님이 위에 채팅에 남겨주셨잖아요. 복사해서 그대로 북붓 자 이렇게요 하시라고. ESM 프로젝트 들어갈까요? 그냥 ESM에 경로 어차피 다 같이 공유하면 좋으니까 시간도 남았고 문의 채팅 산타면 ESM 문의 여기 스마일 배송 문의 여기 있네요. 여기 문의에 들어오면은 어딨어? 바코드 스마일 배송 문의 창구 어디에 선택하는 탭에 완료 버튼 몇 번째요? 네 번째요. 네 번? 아니 거기는 맞고요. 네. 거기 밑에 보면 항목 중에 4개. 여기에 여기 있네. 그래서 못 찾으셨구나. 여기에 요거 하셔갖고 이렇게 하면 드린대요. 오케이? 스마일 배송에 보낸 제품들은 나중에 단가 인상이 쉽게 판매자가 본인이 판매가를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아까 그 공급원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공급원가도 수정이 가능하죠. 어디서 가능할까요? 해봐야겠다. 아까 스퀴에서 등록한 거잖아. 여기 수정 눌러보면 여기에 있네요. 네, 수정 가능하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됐어. 바코드 해결했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 다 해결했으니까 네, 완벽하군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그거는 또 물어봐야겠네요. 그 만약에 내가 이 바코드를 받았잖아요, 담당자님. 신청을 해서 내가 받았어. 이거를 그건 좀 신뢰되는 질문이겠구나.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냐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물어볼 게 아니네요. 네. 그거는 그쪽에다 물어봐야겠죠. 정확한 답변은. 네. 오해했습니다. 네. 희경님의 이야기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고요. 담당자님 계시니까 담당자님한테 질문하실 게 있으셔도 남기셔도 됩니다.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언제야? 10월인가?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11월까지 입고하면은 5만원 그 캐시 드린다고 했었던 거 혹시 지금이라도 입고를 하신 분이 혹시 이 중에 계시나요? 네, 언제든지 네, 입고를 하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직매랑 이거랑 좀 그쵸, 그게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네. 퀴즈는 내면 괜찮겠네. 시간이 남으니까 퀴즈를 낼게요. 질문을 안 하시니까 퀴즈를 낼게요.
세 가지 제품 검수대기 상태인데 검수되기는 얼마나 걸릴까요? 네. 언제 하셨어요? SW님? 삼일 전에요? 최초의 꽃인가요? 뭐 최초의 택배 뭐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입고의 택배인지 뭐 등등등 최초고 음 저는 문제를 안 읽었는데 답을 남기시는 분들은 뭐야? 성재 국성재님 국성재님 아이디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퀴즈 내겠습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맞힌 사람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네. 지금까지 남긴 답변은 무효입니다. 스마일 배송 입고 시 택배 입고는 D-땡일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땡은 무엇일까요? 1번 1, 2번 2, 3번 3, 4번 4. 정훈케이님, 달쿠키님 축하드립니다. 담당자님이 계셔서 뭐 오해 소지가 될까봐 좀 말을 아끼는 건 있는데 그 최초 입고의 택배면 우리 차장님도 입고를 처음 하실 때 최초 입고 두 번째 입고 금방 하셨거든요. 금방 되셨는데 최초 입고 때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랬던 것 같아. 일주일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4일, 3일 4일? 그럼 뭐 내일 모레 되겠네요. 내일 모레 한 4일 5일 걸리셨대요. 최초 입고 때. 근데 두 번째 입고 때는 되게 빨리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이틀만 더 기다려 보심이. 네. 담당님 계셔서 드릴까 말까 하다가 계속 기다리실까봐 답변도 어차피 알아보고 해주신다잖아요. 여기 남기셨으니까 바로 승인할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최초 입건 좀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 세팅에 뭐 그런 기한이 좀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쿠폰 두 분한테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스마일 배송 가입을 23년 초에 했는데 올해 초에 했는데 이제서야 입고하려 하는데 보관료 무료 안 되겠죠? 최초 입고인데 되겠죠? 이벤트 돌아가고 있죠? 여기 밑에 보관비 최대 4개월 무료 최초 입고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전환하고 나서 시간이 그렇게 한데 최초 입고 기준으로 볼 것 같은데 요것도 어필했으니까 되겠죠? 네. 어필했으니까 잡아 주시겠죠? 그쵸? 담당자님? 아쉽죠? 안 되겠죠? 안 된다고 얘기 나왔죠? 그죠? 아쉽네요. 네. 저도 가입은 강의 때문에 스마일 배송 생기고 처음 했는데 네. 비슷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슬프긴 하네요.